하트 모양이라 이렇게 나타내죠. 지금 피를 줘, 빨리 줘, 늦게 줘. 굉장히 센 전기가 만들어져야 돼. 이유는 뭐냐면은 피를 바깥으로 보내야 되는 녀석들이 심실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정연호라고 할까요? 현재 한밭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뜻깊은데 공학자들이 보는 심전도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의료기기를 개발하시는 분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요, 공학자입니다. 그래서 공학자들이 심전도를 개발을 할 때 어떤 생각에서 심전도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전도는 영어로는 카디오그래피라고 합니다. 이 장치를 개발하신 분이 독일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C 대신에 K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제일 처음 이 장치를 개발하신 아이트호벤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의사시기도 하고요, 노벨상을 수상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는 3개의 물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극이 없어서 이렇게 전극 대신에 3개의 물통을 씁니다. 이게 제일 처음의 장치고요. 이 장치를 개발이 된 것은 보시는 것 같이 1903년입니다. 그래서 약 120년 전에 기록된, 개발이 된 장치고 현재까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장치를 좀 더 소형화를 시킨 거죠. 여기 심장 모습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심장 바깥에는 이렇게 크게 3개의 혈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의 모형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 관모라고 하죠. 어떠한 공직에 나가면 쓰는 그런 모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습이 꼭 관같이 됐다.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관상동맥이 이 심장이 움직일 때 필요한 영양분을 다 주고 있습니다. 영양분과 산소를 주고 있죠. 그래서 심장은 외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의 내부를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2개의 방과, 여기는 오른쪽에 있던 우심방, 여기는 좌심방이라고 얘기하고요. 밑에 쪽은 피를 내보내는 곳입니다. 심실입니다. 우심실, 좌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실 중에서 우심실은 이 폐동맥을 따라서 폐로 피를 보내고요. 좌심실은 대동맥을 따라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게 되죠. 얘네들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위쪽에서 방이 먼저 2개가 같이 움직이고요, 밑에 쪽에서 실이 그 다음에 움직인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심장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장은 근육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이죠. 우리가 여기에 이두박근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제가 팔을 들다 그러면은 우리 뇌에서 전기인식적인 신호를 팔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움직이죠. 그러나 심장은 약간 틀려요. 심장은 뇌에서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움직입니다. 심장은 스스로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이 돼서 움직이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심장이 움직이느냐? 여기 보시면은 분홍색이 하나가 있고요, 요 밑에 녹색이 하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렇게 점과 같은 곳에서 2군데가 만나는데요. 한쪽은 교감신경이고요, 한쪽은 부교감신경입니다. 심장은 이렇게 2개의 점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흥분을 시키는 거고요,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은 흥분된 것을 가라앉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운동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교감신경이 움직이게 돼 있고요, 내가 조금 안정화가 돼야 된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온몸에 있는 장기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장은요, 머리에서 움직이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요소들이 필요할 때 저 심장을 움직인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게 저기에 보여 있는 접착제입니다.
전극이라고 하죠. 현재 사용되는 전극이고요. 일반적으로 외곽에는 접착제가 있고 가운데에는 전해질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전해질이 전극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전해질이 우리 피부에 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접착제를 이용해서 피부에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이 전해질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채취를 하게 돼 있어요. 장치에서.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가 이렇게 커넥션이 돼야 되는데 저 전기 커넥션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은 자꾸 신호를 잃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러한 현상은 움직일 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현재 심전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드물다.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장은 근육이고요. 이렇게 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심장은 전기가 어떻게 갈까요? 여기에 보이시는 갈색깔 같은 게 전기선입니다. 심장 근육은 이러한 전기선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두 개의 동그라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굴심방결정, 여기를 심실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는 SA 노드, 여기는 AV 노드라고 합니다. 여기에 교감과 부교감신경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심장을 빨리 뛰어라 그러면 여기에 신호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긴 전기 다발을 통해서 심방에 먼저 전기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여기 AV 노드라는 심실결절에 전기가 오게 되고요. 이 전기는 히스속 혹은 프리켄 섬유라는 것을 통해서 전기의 신호가 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전기 신호에 의해서 심장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의 움직임은 전기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일 처음에 심장에 전기가 자극이 되면은요, 먼저 이렇게 생긴 파형 하나가 생깁니다. 이게 SA 노드, 아까 교감 부교감이 연결된 곳이고요. 여기는 우심방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가 딱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심방으로 전기가 가는 이러한 파형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실이 움직이는 곳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요 나트륨과 칼륨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나트륨과 칼륨량은 잘 조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엄청난 전기적인 현상이 생깁니다. 요 심실이라는 곳은 피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근육이 됩니다. 그래서 힘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전기적인 값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심실이 쥐어짜게 되면 쥐어짠 상태가 아닌 이완된 상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수축이 되는 요 파트가 나타납니다. 자, 요렇게 크게 세 개의 파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얘를 P파, 얘를 QRS파, 얘를 T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심전도의 파형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각각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전기의 값들을 다 합치는 값이 바로 요 심전도의 파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움직인다 해서 얘가 아무것도 안 하냐? 얘도 전기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각각이 다 전기적인 변화가 생기고 얘를 합성을 하게 되면은 P파, QRS파, T파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개의 모습을 잘 나타나는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요게 표준이라 그러지만요, 모든 사람이 꼭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세에 따라서도요, 요 모습이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료적인 어떠한 값을 다 표준의 값을 얘기하는데요, 표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체중도 틀리고요, 키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있는 위치도 틀립니다. 심장이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요, 심장이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심장이 거꾸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파형이 정상이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MSL에서 이 심전도 장치를 개발하고 나서 여러 사람한테 지금까지 한 100여 명한테 이 장치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장치 파형이 다 틀립니다. 마치 지문이 다 틀리는 것 같이 심장 파형도 다 틀립니다. 심전도의 파형도 다 틀려요. 특히 의사 선생님들 이 P 웨이브가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 P 웨이브는 전체적인 전기 흐름의 시작점이에요. 이 시작점이 없으면은 심장이 이상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QRS 파형도요, 굉장히 중요한데 얘가 움직여야지 심실이 움직인다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또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것은요, 이 QRS의 이 크기는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심장 근육이 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진짜 의료적으로 보게 되면 요 인터벌들 있지 않습니까? P야, 여기서 여기까지에 걸리는 시간, Q에서 T까지에 걸리는 시간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걸렸을 때 이 QT 인터벌이 굉장히 길어졌었어요. 확진자들은.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도 심장이 이상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해석을 의사 선생님들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기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냥 요 세 개가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건강하시다고도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좀 더 정확한 것은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는 판별을 해 주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심전도가 약간 틀립니다. 저는 파형이요, 기존의 표준 파형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 심장에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 있는 막이 있어요. 선천적인 거라서요, 약간의 파형이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심전도는 다 틀리다, 표준은 없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